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사친의 다이어리 홍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이 책은 원래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박대리의 다이어리라는 책보다 먼저 컷으로 이제 나왔던 것인데요. 이 책을 바로 처음으로 원래 만들기에는 좀 겁이 많이 났어요. 왠지 좀 엄청 욕을 먹을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지인분들께서 이 책의 내용이 조금 세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좀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만화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이제는 좀 보편적인 걸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하자 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에피소드 플롯 같은 경우에는 얼개를 굉장히 잘 짜는 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이거 얼개 어떻게 짜지? 그러다가 이제, 나의 미친 페미니스트 여자친구라는 책이 있어요. 민지영님의 책인데, 그분이 도서관에서 이제 줌으로 강의를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그걸 봤는데, 굉장히 내용이 조금 좋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관찰자 입장에서 짜는 거 되게 괜찮다. 근데 그 내용이, 책 내용이 이 남자 입장에서 여자친구를 이렇게 관찰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분석도 잘 돼 있고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제 만화책에서 한 5화에 30대 남자친구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 파트에 이 내용을 넣으면은 이렇게 이런 친구를 넣으면 참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들을 관찰하는 감정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잡아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사실은 원래 여사친이 이제 에 대한 거에 집중을 하고 싶었어요. 이제 연인보다는 연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건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온 내용이라서 여사친으로서의 내가 느꼈던 그런 감정 같은 거를 넣고 싶었는데, 그 생각보다 그렇게 하기가 지금은 좀 다시 만든다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이 많이 나서. 근데 그 당시에는 이 공모전에 빨리 출품을 해야 되는 것보다 보니까 생각이 너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10대, 20대, 30대 이렇게 서사식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우선은 바꿔봤어요.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뭐 다 제 얘기예요. 근데 이제 좀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한 사람으로 이렇게 압축시킨 것도 있고, 또 한 사람이 말한 거를 되게 여러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막 쪼갠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30대 남자친구 그 푸트는 이제 두 명의 대사를 막 붙이고 막 하고, 이제 뭐 이게 아무래도 제 얘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만화로 풀어야 되면 이게 어쩔 수 없이 약간씩 변형을 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대사 같은 건데, 대사는 진짜 제가 다 들었던 거고 제가 느끼면서 좀 슬펐던 거나 뭐 이런 거를 위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좀 가장 만들고 싶었던 가장 큰 페이지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남사친 파트에서 너는 이 사회의 마이너리티다라는 친구의 말인데, 그 말이 제 가슴 속에 항상 아픔 같은 상처로 되게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대부분의 여자가 뭔가 상처를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뭐 썸을 탄다거나 연애하다가 남친이 바람나서 뭐 배신감 느끼고 상처받고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근데 저는 별로 상처를 깊게 글쎄, 근데 그게 오래 깊게 사귀고 그런 적이 없어서 그런지 그런 거에 큰 상처는 없었거든요. 이제 속상하긴 하죠. 근데 그렇다고 그게 상처가 될 수는 없는 게, 왜냐면은 저도 그 친구한테 되게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도 안 했고, 또 저는 비혼주의자인데 그 친구는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게 인생에서 중요한 거면 제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랑 10년이나 친하게 지낸 남사친이 저보고 너는 사회적 약자니까 어떻게든 남자를 만나려고 노력하라는 그 말은 굉장히 충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초였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 친구들을 친구라고 정말 생각하고 좋아했었는데,
그 친구들은 저를 친구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내 성별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너는 어딘가에 누군가한테 이제 종속돼야 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항상 마음속에 그런 감정을 품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배신감이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어떤 여자분들은 내가 여성으로서 누군가와 이렇게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따뜻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저는 우정의 감정을 더 훨씬 의미 있게 생각해 왔거든요. 지금 현실 살아오면서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제가 굉장히 즐거움을 많이 느꼈고, 동료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연인이었을 때는 좀 피곤하고 좀 이렇게 돌봐야 내가 좋아야 될 것 같은 어떤 그냥 불편한 감정들, 막 그렇게 또 성적인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되는 거, 막 그런 게 좀 불편한데, 친구 관계에서는 정말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감정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 친구들은 저를 친구로 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느꼈던 어떤 상실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그림과 일에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도 다 알고 있고, 게다가 나랑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같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너는 똑같은 학번임에도 너가 안 된다라고 인정하는 것 자체가, 그 친구 자체가 사회적으로 여자 차별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고쳐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문제의식 없이 세상에 이러니까 네가 맞춰야지, 이러면은 제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거죠. 그 친구가 그렇다고 사회적인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는 친구도 아니고, 굉장히 좀 나름 진보적인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선에서 갑자기 서른 넘고 나서 애가 그렇게 변하니까 나는 정말 뭔가 굉장히 큰 마음의 그런 깊은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왜 지가 뭔데? 지가 우리 부모님이야? 내가 혼자 만약에 정말 가난하게 떠돌면서 산다고 해서 걔한테 피해가는 건 없잖아요. 근데 저는 친구나 친구로서의 위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남자친구들은 그 선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캐치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황당했던 거는, 제가 20대 때까지 그런 얘기를 전혀 안 들었다가 30 넘었다고 해서 이런 거 가지고 나이 가지고 그런 거 자체가 되게 성폭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막 되게 재수없게 막 놀리는 식으로 막 얘기하고, 나이 가지고 막 계속 그러고, 내가 힘들게 살 수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죠. 그렇게 살 확률이 크다는 거 알고 있지만, 내가 그렇다고 그 친구들이 나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화가 났고, 또 이제 이런 상황을 너무 처음 겪다 보니까, 왜냐면 제가 20대 후반까지 그 작가들이랑 같이 이제 그림을 배우고 있었는데, 거기서는 거의 막 진짜 작은 거 하나도 자기가 조금 신경 쓰이는 게 있으면 그 친구들이 막 집에 오면 막 카톡에 막 언니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미안했어 막 이렇게 오고, 나는 전혀 그 친구가 한 얘기에서 상처가 받을 만한 게 1도 없었는데, 너무 막 극도로 배려심이 많은 분들이랑 같이 있다가 갑자기 이런 상황이 공격이 처해지니까 저는 너무 놀라운 거죠.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서 말을 잘 못해요. 원래 성격도 그런데 말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반응이 느려요. 화를 내는 게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어렸을 때부터 느꼈던 건가? 되게 착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강박 같은 거? 바로바로 이렇게 뭔가 신경질을 내고 이러면은 저 여자는 쌈딱이야, 왜 이렇게 저렇게 쌈박질만 하고 이런 식으로 보는 시선들이 있어서 그런지 그냥 내가 화가 나면 그때 왜 이렇게 짜증이 났다고 말을 하면 되는데 화를 못 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속에 항상 응어리가 쌓여있고 답답하고 그런 생각들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만화에 올리고 나서 달린 댓글들 제가 좀 너무 다 과격해가지고 다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플랫폼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약간 검열이 좀 되는 네이버나 이런 플랫폼이나 다음 같은 경우에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인스타나 뭐 저쪽 트위터나 이런 것들은 좀 과격하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한데 이제 가끔씩은 이제 정말 진지한 댓글 같은 것도 있고 DM도 있고 그래서 저처럼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분들이 좀 참 많으시구나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되게 좀 아프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한 남성을 집단화 시켜가지고 그 남성을 이제 남성 집단 자체 젊은 남성 자체를 혐오하거나 미워하고 그런 분노를 표출하는 행위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보다는 우선은 이제 주인공의 마음에 더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제가 꼭 그리고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뭔가 이제 내가 너무 싫어요.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싫어서 무조건 뭔가를 반대하는 거는 자기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제 만화를 보고 자기가 당한 일이 어떤 일이 떠올랐어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를 댓글을 만약에 다셨다면은 저는 이제 그 댓글을 보고 그래 내 목적은 이걸로 다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독자에게 어떠한 자극을 줘서 자기 얘기를 이제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어떤 사람을 굉장히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집단에 대해서 미워하고 막 이런 거를 표현한다는 것보다 자기 속 안에 있는 마음을 고백하게 만드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상처나 어둠이 해소되고 또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작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한 이제 비슷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처했을 때 바로바로 이제 대응이 나올 수도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친구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듣기 싫은 말을 했을 때 바로바로 대응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도 이제 그런 식의 언어들이 많이 없었던 거죠. 이게 나쁜 말이라는 거에 대한 언어들이 너무 없으니까 내 편이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내가 싫다는 말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빨리 나오지 않았던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따라서 뭐 어떤 분들은 제가 안 좋은 쪽으로 선동을 한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뭐 연예인도 아니고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아무튼 그냥 무슨 얘기를 하든 저 사람이 여자 혹은 남자 아니면 또는 약자나 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무시하거나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당당하지만 발전할 수 없고 도태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세상은 매우 시시각각 아주 빠르게 변하고 내가 다수 중에 하나여도 내일은 소수자가 될 수 있다. 또한 어떤 얘기나 어떤 컨텐츠를 보든지 당신의 인생의 서사를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는 방향의 마음을 먹고 그 이야기를 보든지 아니면 그냥 필요 없다. 재밌고 웃긴 거 보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무조건적으로 자꾸 이렇게 반대하기 위해서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그 쓸데없는 짓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분들이 하시는 그런 계속 쓸데없이 계속 반대만 하는 거. 근데 그분들은 이제 월급이 나오니까 이득이 있으니까 하는 거고 그게 아닌 사람들은 굳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사는 거 자체가. 뭐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남자분들 중에서도 이 여자 주인공의 마음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자면 비슷한 상황을 아마 본인도 겪었을 확률이 높다. 정말 싸가지 없게 말하는 남자애들이 어딜 가든지 꼭 있고 꼭 그걸 장난식으로 얘기하면서 상사분들 중에도 계셔요. 그런 분들이 같이 있는 데서 괜히 까고 좀 약해 보이고 이러면은 막말하고 장난이는 식으로 얘기하고 장난치고 저는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남자분들도 제 만화를 통해서 좀 이렇게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뭐 늘 여성 주인공의 서사가 너무 부족했다. 그리고 항상 주변인처럼 액세서리처럼 존재했다는 점, 그 점들이 제가 실제로 연애를 했을 때도 느꼈어요. 그런 사람이 되게 좋은 여자라고 이제 이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내가 내 할 일이 있어서
집에 가겠다는 건데 그거를 굉장히 막 되게 막 상처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랑 오래 같이 있어주지 않는다고, 또는 이제 자기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뭐 만나는데 나와 같이 안 있는다고. 아니 근데 내 인생이 있고 나도 빨리 뭘 집에 가서 이것저것 할 게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뭐 한두 시간 앉아있다가 걔를 만나고 간 게 아니잖아요. 근데 굉장히 퍼즐 앉아가지고 옆에 계속 같이 있어주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지루한데 뭐 하는 거, 특별하게 뭐 재밌는 걸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 옆에 가만히 그냥 앉아있는데 그걸 원해요, 막. 그래서 저는 이게 계속 어떤 면에서는 문화 콘텐츠가 대체적으로 여자를 약간 그런 식으로 묘사했다는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진짜 액세서리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게 너무 큰 거예요. 그것보다는 저는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이제는 동등한 친구고 같이 이제 삶을 개척하는 어떤 가장 대 가장으로 이제 서로를 같이 이제 손잡고 나가야 할 지금 시대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여사친?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는 것보다 친구로, 또래 친구로 같이 가자 이런 마음으로 그걸 만들었고요. 여기까지 넣으면은 작업 시간이 너무 오래될 것 같아서, 공모전이 굉장히 좀 타이트해요, 일정이. 그래서 글은 따로 뺐고 글을 또 제가 모아서 다시 만들어볼까 생각도 싶은데, 제가 이제 회사원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장담할 수가 없고, 또 그래서 이제 뭐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만약에 만들게 되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10월 달쯤에 아마 책이 나와서 판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열심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